안녕하세요. 애월대표 변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22 경희대 모의논술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희대가 2합 4에서 2합 5로 최저 기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경희대에 도전했어요. 실제로 경쟁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희대가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모의논술에서도 일부 변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시험장에 꼭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함께 살펴볼게요. 2022학년도 경희대 모의논술 분석에서 분량과 배점, 유형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인문 체육계열 인문논술 변화 분석입니다. 자, 과거에는 주로 문항수의 변화는 없어요. 문항수의 변화는 없는데 1번 유형이 요약하고 비교하는 유형으로서 제시문이 2개 주어지고요. 답안 분량은 601에서 700자 분량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모의논술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요약 비교가 아니라 주로 논제 2번에서 적용되던 평가형을 1번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제시문 수도 1개 늘어서 3개고요. 가장 중요한 답안 분량이 801자에서 900자로 분량이 좀 늘었죠. 첫 번째 문항에서는. 따라서 여러분들 새로운 유형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번 유형이 1번 유형으로 올라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2번 유형은요? 네, 2번 유형은 과거 평가형이었는데 이게 몇 번으로 갔다 그랬죠? 1번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 1번에서 이야기하던 요약 문제가 2번으로 내려온 거예요. 1번에서 있던 게 요약이 2번으로 내려오면서 추가된 분량이 바로 분류하시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평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1번과 2번이 문제 유형의 순서를 조정하면서 새로운 유형으로서 문제 2번에서 분류형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자, 답안 분량은 1001자에서 1100자로 분량이 길었었는데요. 문제 1번에서와 마찬가지로 801에서 900자로 두 문항이 여러분들 801에서 900자로 분량이 같아졌다는 점도 큰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1학년도 기출문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요약하고 그리고 뭐죠? 차이, 비교형 문제를 제시했었죠. 그렇죠? 비교형 문제였어요. 요약 비교형이었죠. 자, 제시문은 2가지였고 그 다음에 601에서 700자 배점은 40점이 주어졌었어요. 문제 2번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었죠?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란 문제였죠. 기준 제시 평가형 문제였고 글자 수는 1001자에서 1100자였고 배점도 60점으로 글자 분량이 많은 만큼 배점이 많았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 모의고사에선 유형이 바뀌었다 그랬죠? 어떻게요? 여러분들 2번에서 이야기하던 평가형 문제가 1번으로 왔어요. 어떻게요? 타의 시각에서 가나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여러분들 기존의 기출문제 2번 유형이 1번으로 여러분들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분량이 좀 적어졌다. 쓰는 분량이 적어졌다. 801에서 900자고 배점은 50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논제 2번이 중요해요. 논제 2번이 신유형이면서 조금 변화된 거예요. 자, 제시문 라부터 사 사이에서 입장유사한 두 집단으로 짝지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하라는 소리예요? 분류하라는 소리죠. 이런 분류형 문제를 내는 대학들이 여러 대학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대학들이 성균관대 그리고 경희대 그리고 한국외대가 있죠. 자, 이런 3개 대학에서 분류형 문제를 내는 기본적인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들 분류형 문제는 반드시 정답이 있는 논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채점을 하기가 매우 쉬워요. 분류 내용이 틀리면 그 뒤에 내용은 사실 볼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분류형 문제를 내겠다는 건 확실하게 여러분들 합격과 불합격을 빠른 시간 내 갈라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두 집단으로 짝지어 보시고 그 입장 중에 한 입장을 요약하고 이 내용의 기초에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란 문제예요. 글자 수는 801에서 900자고 배점도 50점으로 똑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사실상 변화된 유형에서 논제 1번보다는 논제 2번이 합격 불합격을 가를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배점은 같지만 자, 사회계열은 혹시 변화가 없는지 살펴볼게요. 사회계열도 변화가 있는데요. 큰 변화는 아니지만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과거에는 여러분들 1번 문제는 분류 요약형이고 역시 모의고사형에서도 분류 요약형이에요. 제시문 수도 5개, 6개의 제시문이 여러분들 분류 요약형으로 나오는 거고 분량도 401에서 500자로 크게 변화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들 변화가 1번 유형에서 사회계열 1번 유형에선 변화가 없다. 분류 요약형으로. 자, 2번은 여러분들 뭐예요? 제시문 수가 조금 늘었어요. 3개에서 4개, 5개로 늘리면서 평가에다가 기존 견해 제시가 조금 더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답안 분량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601에서 700자로 동일해요. 따라서 여러분들 좀 더 내용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쓰는 능력이 중요하게 됐다. 2번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가장 큰 변화라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변화예요. 3번. 자, 3번은 왜 중요한 변화인지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여러분들 뭐였죠? 수리 추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문 수리 논술 주로 선형계획법 3원 1차 방정식 그리고 주로 조건부 확률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자, 그런데 2022학년도 모의논술에서는 수리논술도 나올 수 있지만 순수한 자료 해석 문제도 여러분들 포함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부담이 조금 줄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자료 해석이 약한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나는 수학이 좀 더 강세인데 자료 해석으로 가면 난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는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 수리논술 유형에서 조금 벗어나서 통계 자료 해석 문항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도표 그래프 해석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자, 논제 1번, 2번, 3번. 기존에는 여러분들 어때요? 분류 요약형, 그리고 논제 2번은 기준 제시 평가형 이렇게 나왔었고 3번은 수리 논술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새로운 유형에서는 어떻게 됐나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기 전에 기존 문제 한번 더 살펴보셔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자, 그런데 2022학년도 모의논술 사회계열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1번 유형은 똑같아요. 분류하고 요약하죠. 글자 수 똑같죠. 그렇죠? 자, 다만 논제 2번은 좀 더 정교하게 쓰는 내용이 들어간다 그랬죠. 논제 1의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떤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여러분들 요 파트죠. 그렇죠? 두 관점 중에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과 그 이유를 제시한 뒤에 평가란 문제예요. 견해 제시 평가형 유형이고요. 논제 3번이 중요한데요. 자료 해석이 들어간다 그랬죠.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여러분들 무슨 해석이 추가됐어요? 자료 해석이 추가됐죠. 그리고 어느 쪽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회 견해를 뭐 하세요? 평가시오란 문제예요. 글자 수는 501에서 600자로 배점은 역시 30점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배점은 30점, 40점, 30점인데요. 이 중에서 사실상 정답이 있는 문제에서 논제 1번을 틀려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70점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채점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렇죠. 다 틀리게 되면.
기본 점수를 15점 준다고 할지라도 나머지를 다 만점 맞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논제 1번에서 15점만 맞고 나머지를 40점, 30점을 다 맞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85점 정도가 되는데 85점 정도면 이게 합격 컷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문제 1번을 틀리게 되면 사실은 합격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문제 1번은 배점은 적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문제 1번을 맞춘 상태에서 합격을 저하는 건 논제 2번과 논제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유형을 우리가 빠르게 분석을 해봤어요. 경희대 논술 유형이 바뀌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합격의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월대표 변유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